안녕하세요. 곧 50대를 앞둔 77년생 여자사람 시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해온 아파트 갭 투자 중 가장 폭망한 사례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저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면 좋겠네요. 때는 2018년 1월 눈도 쌓여있던 추운 겨울날 지방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습니다. 나는 쫄보니 인구 50만 이하 도시는 안 한다. 전세 수요가 탄탄한 단지만 한다. 매도할 때 리스크가 있으니 5층 이하는 피한다. 저의 원칙대로 공공기관과 상권이 잘 자리 잡고 있어 전세 수요가 탄탄한 20평대 단지에 13층 남양집을 2억 2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심지어 월세 살던 기존 임차인이 해도 잘 들고 이곳에 사는 동안 집안일이 잘 풀렸다며 나가고 싶지 않아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매수했던 집이죠. 그해 봄 1억 9천만 원에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갭 1,200만 원. 비용을 아끼기 위해 그 당시 저에게 셀프 등기는 필수였죠. 열심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후 세입자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도어락을 교체해드렸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세입자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려 애쓰는 편입니다. 조금 덜 벌더라도 매도까지 생각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 돕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연락이 옵니다. 싱크대 시트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얼마 후 또 연락이 옵니다. 주방 베란다 쪽 도어가 뻑뻑하다고 하십니다. 다른 방법들로 해결을 못하고 결국 새로 해드렸어요. 8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2년이 흘러 2020년 봄이 되었습니다. 오르지 못한 매매가는 그렇다 치는데 전세 시세가 엄청 떨어졌죠. 역전세를 맞은 겁니다. 시세에 맞춰 2,500만 원 내어드리고 1억 6,500만 원에 다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하반기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다시 2년이 흘러 2022년 매매가는 2억 4천까지 상승했고 전세가도 다소 올랐으나 세입자는 당연히 계약갱신권을 사용했고 낮은 전세가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도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베란다 외벽 실리콘 룻으로 한 번 더 작업이 들어갑니다. 또다시 2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만기에 맞춰 어떻게든 정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2억에 내놓고 매수가 붙으면 좀 조정을 해드리려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이들 케어가 바빠진 시기라 부동산 사장님께만 부탁드리고 내려가 보지 못하고 기다렸는데 집을 보러 제법 자주 오는데 매수가 그렇게까지 안 붙는다니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결국 사장님을 다그쳐서 그 이유를 알아냈죠. 집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곰팡이가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입자께선 입주할 때부터 그랬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고요. 그 상태로 매도는 어렵겠구나 판단이 들었습니다. 세입자께 만기가 되면 나가주십사 말씀드리고 내어드릴 전세금을 빡빡 긁어 모았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어요.
이사 나가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곰팡이 처리와 청소에 1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6년 거주하신 세입자 장기수선 충당금 171만 원 살포시 내어드렸고요. 다 정리된 집은 결국 1억 9천만 원에 지역 실수요자 부부께 매도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잘못한 점을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실은 그 지역 1급지 물건을 매수하러 갔던 거였는데 근무할 때라 따로 시간을 또 못 내니 온 김에 더 돌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지역 임장을 더 하다가 이 물건을 발견하고 충동 구매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리 경험이 많지 않아 매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한몫했죠. 오히려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집이라 보이지 않던 낡은 부분들이 곧 손봐줘야 할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땐 잘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면 확실하게 싼 가격에 매수를 했어야 하고요. 곰팡이는 확실히 세입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입주 전 찍어둔 사진을 찾을 수가 없으니 말이 안 통하고 싸움만 되더라고요. 분명 세입자 입주 전 여기저기 사진과 동영상을 충분히 찍어뒀었는데 6년이 지난 시점에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매도 후 딴 작업을 하다 우연히 찾았죠. 왜 그 폴더에 들어가 있는지 납득이 안 가는 곳에서. 사진은 무조건 잘 챙겨둬야 합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은 상식적인 분들이셨습니다. 작은 배려에 선물도 보내주시는 감동의 세입자도 계셨었죠. 그런데 세상엔 다양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좀 더 선을 긋고 야무지게 대처했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자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에 대한 일종의 푸념입니다. 임대차 3법까지 생긴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트러블이 많은 요즘은 제 성격으로는 더 이상 세입자 상대하며 투자하는 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익건이 금액이 적은 물건이라 다행이었고요. 같은 해 수익난 물건과 함께 정리해 양도세 상기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CN의 갭투자 실패담이었습니다. 그럼 안녕.